자, 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한눈에 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 개정빈민법,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부터 대처정부 이전까지 관련된 내용들.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인데 사회 차단 나오고 거의 안 돼요. 그럼 교수님 이거 왜 안 나올까요? 지사론에도 나오고 실천론에도 나오고 정책론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복되죠. 그 다음에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 요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얘 익히 알려주십시오. 60년대 관련된 법 시작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군인연금법, 그죠? 1960년 공무원연금법 이렇게 딱 집어넣고 1970년대가 하나 싹 집어넣는 형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사업법, 그거는 1970년이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씌워냈고 박스 안에 집어넣고 골라내시오. 또는 순서대로 빠른 순서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 발달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법률의 재개정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특히 여기 주요 법률의 재개정 시기를 연대별로 그래서 빠른 순서대로 하라. 니은, 기역, 디귿, 리음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대로 하면 돼요. 그럼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저랑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제가 연도를 다 옆에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요합니다 하고 체크 포인트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도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공무원연금법 1960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서 최초로 시행된 거는 산재보험 1963년. 물론 군인연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지만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의료보험은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인연금은 직역연금이에요. 그래서 63년에 제정된 법이 몇 개 있긴 한데 왜 산재보험이 최초다? 그거는 법도 제정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모든 국민, 아무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시행령, 시행규칙이 같이 수반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별로 특히 주요 법률의 제정 시기는 연대별로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다음. 자, 그래서 2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한 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한 문항. 그래서 한번 어디서 나오는지 뒷부분에 나와요. 주로 보면은. 그래서 한국 사회복지 관련 입법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 자, 앞에서 했지만 우리가 정책론이라든가 또는 조사로 이런 데서 했지만 지사로도 나오죠.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냥 핵심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 능력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냐, 노동 능력이 없냐,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으면 작업장, 워크하우스, 노동 능력이 없으면 구빈원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어린이들, or child, 어린이는 뭘로 보냈다? 기술을 배우게 하는, 남의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을 배우게 하는 도제, 기술을 전수받는 걸 도제라고 합니다. 도제로 보냈다. 다음,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또는 지자체 투트랙으로 운영되어진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는 구빈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의 구빈관 또는 구빈감독관 또는 구빈행정관 다 같은 말.
파견했다. 지방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요 3개. 반면에 지방정부는 세금 징수부터 빈민에 대한 관리, 빈민에 대한 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엘리자베스 빈민법입니다. 다음 정주법. 정주나요 안정주나요. 그 정주나가 아니죠. 정주. 그래서 정주법은 머무를 주자에다가 고정을 머무르게끔 고정한다. 그래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거는 바로 오가 작통법. 우리나라는 오가 작통법으로 조선 헌정 때인가 나왔다. 오가 작통법. 길버트법. 세계 최초로 원해 구호를 시켰다. 근데 과연 빈민들이 이뻐서 해줬을까? 다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작업장에서. 그래서 원해 구호라는 거는 작업장에 있었어 를 set free,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논리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뭐 인권이 보장된 법이다 뭐 이런 말 나오면 길버트법. 스페인핸드법. 자녀를 n분의 1당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동수당이라고 읽기도 하고 가족수당 또는 사회수당 뭐 같은 말이에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동수당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동수당. n분의 자녀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계속 수당 주는 형태예요. 스페인핸드법.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임금보조제도라고 한다. 본봉은 가만히 내버려도 돼 수입을 늘려주는 형태. 그래서 수당을 지급해서 임금보조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건 1796년, 1782년. 다음.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험지 나오면 주로 얘예요. 1834년 개정빈민법. 근데 요 앞전에 1833년에 뭐가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의 아동복지법이 제정됐죠. 바로 그 유명한 공장법이 만들어졌다. 공장법.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악법이에요. 말만 빈민이지 빈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든 법이다. 그래서 개악법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첫 번째, 길버트에서 했던 재가보호 원해구조 전부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시설보호. 시설보호를 강조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보냈어요? 작업장이랑 구빈원으로 다 떼넣어. 노동 능력이 있으면 다시 작업장, 노동 능력이 없으면 다시 어디로? 구빈원으로 넣었다는 거죠.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 여기 나와 있죠? 레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열등. 여기서 말하는 열등이라는 거는 빈민. 저 유학파예요. 영어 할 줄 알아. 그래서 빈민처우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너희 빈민들은 더 많이 받으면 안 돼. 이거죠. 이게 전부 다 청교도에서 나오는 거야. 청교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성경에 있거든요. 그 논리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평등에서는 또 비례적 평등, 얄짤없는 비례적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 그 다음에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등이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빈민들보다는 부르주아,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900년대 초부터 대처정부 이전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나오면은 얘예요. 국민보호법. 이게 1911년이죠. 그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다수파는 COS 쪽 자선조직협회 그쪽으로 나갑시다. COS 쪽으로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수파는 비버리경을 필두로 한 뭐다? 인보관 방향으로 나갑시다 한 거. 근데 그때 로이드 조지 수장이 야 둘 다 싸우지 마. 라고 윈스턴 처칠하고 비버리지 그때 20대 청년이었던 두 사람을 파견시켜서 야 비스마르크가 뭐 하고 있대. 저 독일 애들 뭐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했더니 둘이 똑같이 의견을 내. 지금 우리 이거 싸울 때 아닙니다. 이거 빨리 저 해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처럼 그 사신 2명 보냈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이 하고 좀 전화 지금 이럴 때 아닙니다. 우리도 빨리 조총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도 빨리 이거 성벽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이거 조만간 전쟁 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둘이 또 이렇게. 근데 둘이 의견 일치를 본 거야. 처칠하고 비버리지하고. 그래갖고 알겠어. 그래갖고 둘 다 폐지시켜버리고 뭐 만들었어요? 국민보호법.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고용보험이 여기 들어간다. 물론 다른 법도 들어가지만 고용보험법, 세계 최초의 고용보험법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영국의 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요 정도만 봐도 돼요. 요 정도만. 우리나라 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지금. 자, 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자, 봅시다. 우리 교재 보시면 일제시대 나온다 그럼 바로 1944년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조선 구호령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1941년에 구호법을 만들어요. 그럼 교수님 구호법이고 이걸 0인 거 보니까 이거 하위법 아니에요? 물론 형식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성을 아셔야 돼요. 유일하게 일본의 식민지가 몇 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만주도 마찬가지야. 만주도 있었고 만주국이라고 했죠. 만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지가 필리핀도 있었을 거야. 필리핀도 있고 아무튼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유일하게 조선 총독이 직할로 했던 자기 마음대로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그러니까 내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 말로 지금도 내각이라는데 일본 내각의 터치를 안 받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했던 나라 유일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조선밖에. 그래서 조선 총독으로 간다는 거. 조선 총독이 총 6명인가 있었죠. 역대로 32년 동안 35년 동안 이 사람들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막강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권력까지 있느냐 병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병력을. 그래서 관동군도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만주하고 조선에 있던 그 군대를 관동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산해관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 맨 오른쪽 끝에 있다. 그래서 이제 산해관 그래서 관동 동쪽에 있다. 그래서 만주군하고 조선을 합쳐서 이제 관동군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인 거죠. 고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선 구호령은 독자적으로 그때 마지막 걔 누구야? 총독이 아베지? 그 아베가 독자적으로 물론 구호법이 있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된 공공부조의 효시다. 뭐다? 일본 애들이 만들었긴 하지만 요거 조선 구호령이다. 이게 생활보호법 1961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거의 90%예요. 그리고 이 법이 또 나중에 1999년 국기법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이 법은 또 어디서 뽑았냐? 1930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거의 모방을 한 거야. 얘네들은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일본을 거쳐서 받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특징은 뭐예요? 공공부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대로 뭘 강조했어요? 사회보험보다는 공공부조.
뭐 요보호자 이런 용어 쓰면서.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구호령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군정기와 한국 정부 수립 한국 전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나옵니다. 이제 하나씩. 자, 공무원 연금법 1960년이죠. 자, 지금부터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방법. 지금부터. 자, 공무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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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 얼마나 여기 계세요? 그죠? 다음,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 뭐든지 1순위가 뭐예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생활. 1순위가 뭐야? 경제생활. 맨날 후보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뭐예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뭐야? 1순위. 1순위. 생활보호법.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뭐? 1순위. 아, 이런 표현을 하면 돼. 특정 정당을 얘기해. 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무튼, 알았죠? 네. 1순위. 1순위. 네. 1순위 먹고 사는 거. 그래서 61년. 신기하게 외워집니다. 신기하게. 아동복리 국가유공자 특별 원어법 뭐 있어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그럼 이거는 뭐겠어? 63년이니까. 이건 뭐겠어? 있지니 싼. 아, 있지니 싼. 리얼 싼. 1, 2, 3. 중국말이든 일본말이든 한국말이든 쌈. 싼. 의료보험법. 이것도 63년이에요. 그럼 교수님 산재랑 같이 했는데 왜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라 안 해요? 얘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료보험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뒷받침 안 됐어요. 이거 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63년 요때 당시 우리나라는요, 케냐보다도 못 살았어요. 진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아시아에서 우러러본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진짜 홍콩 필리핀 이름. 홍콩의 밤거리 맨날 이런 노래 나오고. 그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는 케냐보다 못 살았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거죠. 지금. 그래갖고 제가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국립대학교 UP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대학교,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딘은 학장을 얘기해요. 딘. 학장이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고 교수, 우리말로 하면 고 교수, 그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알아? 그래요. 그 나는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 필리핀 애들이 지어준 거예요. 마르코스가 70몇 년, 5년도인가 6년도에. 장충체육관 그거. 필리핀 애들이 지어준 거예요. 필리핀 애들이 돈으로. 그걸 그 노인분이 자랑스럽게 누가 우리 필리핀에서 지어준 마르코스 대통령. 그지 봐요. 그러니 뭔 돈이 있겠어요. 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만 만들어준 거예요. 생생만 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을 최초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와 관련돼서 하나 더 해볼까요? 숫자와 관련돼서. 자, 사회복지사무소가 있고, 이거는 행정론에서 잘 나올 거라면, 이건 행정론 쪽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잘 나와요. 요거는 법보다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론 쪽에서 자주 나와요.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도 무지무지 잘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것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잠깐만, 이게 어떤 게 먼저지? 자, 보건복지사무소 가위바위보 1, 2, 3, 4, 5 보. 그래서 이거는 95년. 보. 그럼 4자 답 나왔네? 4. 이건 04년. 아,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를 먼저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올까요? 미열형. 사회복지는 고병무 교수. 내가 70년생. 사회복지 고병무. 고병무. 잠깐만, 사회복지는 고병무 교수님. 70년생이라고 그랬지. 이거 꼭 나왔잖아. 이거 꼭 외워야 돼. 고병무 교수. 교수님 그러면 생일도 법이 이렇다. 내 생일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복지. 진짜 얘는 별표 3개 쳐야 돼. 73년. 73년. 이때 뭐 터진 줄 아세요? 요때 제1차 오일 쇼크. 73년 12월부터 74년 1월에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져요. 우리 나이 때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뭐 불 끄라고 하고 막 진짜 우리 나이 때는 아실 거야. 막 촛불 켜고요. 막 이랬어요. 막 등화관제 하고 근데 무슨 북한 놈들이 뭐 미국이 몰고 내려오기는 무슨 전투기로 그런 개념 아니에요. 불 끄라고 일부러 등화관제 석유 아끼려고 석유. 그러다가 78년도에 또 한 번 터져. 2차 오일 쇼크. 배럴당 10배가 올라. 그러더니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79년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79년이야? 80년이야? 79년 12월 12일 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네, 그 유명한. 네. 이태신이는 진짜 탱크 몰고 와요. 저놈은 진짜 하면 한다는 놈이라고요. 단디합시다. 정우성이 진짜 하면 한다고 탱크 몰고 온다고 긴장해가지고. 그게 언제예요? 12월 12일. 12.12 군사부대다. 그러더니 5.18 민주화운동. 격변을 겹친 거야, 격변. 그래가지고 결국 이 법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다가 86년도에 와서 이 법 폐지돼버리고 86년도에 국민연금, 지금의 국민연금법으로 제정이 됐다. 시행은 88년. 되게 잘 나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연금을요, 73년도에 벌써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법제만큼은요, 선진국 수준이에요. 선진국 수준. 얘 잘 나옵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의료보호법도 약간 77년도에 제정됐다고 했는데 뒷받침이 안 됐어요. 아까 우리 의료보험법 했죠. 그런 것처럼 뒷받침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되게 흐지부지 된 법이 바로 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제정은 됐는데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낸 거고 1차, 2차 오일 쇼크에 막 이래갖고 정신없는 거고 요거는 만들었는데 그 주로 이제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은. 어떻든 간에 77년. 그래서 통상 칙칙폭포로 외웁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래서 77년은 의료급여. 88년은 국민연금. 칙칙폭폭. 근데 이건 시행. 얘는 제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험법 77년. 요것도 같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가끔씩 나와요. 요거는. 다음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공통점이 있네요. (81년도에) 우리나라 진짜 빅3가 이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이렇게 빅3가 이때 다 나와요. 요게 81년도라는 거예요. 요게 81년도. 81. 그리고 요게 이제 89년도에 와서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돼요. 나머지는 용어 그대로 쓰고 얘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만 바뀐다. 이렇게. 어떻든 간에 빅3가 이때 다 나와요. 81년. 그래서 81년도에 여의도에서요, 어마어마한 행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행사. 제가 그때 아마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국민학교. 그래서 그때 제 막내 작은아버지, 군대 갔다 오신 제 막내 작은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저희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난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그게 국풍 81이에요. 난 지금도 안 잊어먹어. 국풍. 한자로 쓸까요? 나라 국자에다가 바람풍자 써가지고 나라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그래서 국풍 81 이렇게 됐어요. 국풍 81. 그리고 거기서 뭐 그냥 풍선도 나눠주고 뭐 그냥 뭐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제 기억으로 막 각종 무슨 차력쇼도 하고 뭐 또 지금 보면 저 뭐냐 무슨 지자체 행사도 저렇게는 할 텐데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대단한 거 뭐 가수도 나오고 그 여의도 지금 그 여의도 광장 옛날 5.16 광장이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그 화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도 되고 옛날에 거기 무지무지 넓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국군의 행사 다 거기서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요. 이쪽 끝에 이쪽 끝까지 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무대 설치해 놓고 그러면서 국풍 81 그러면서 역시 법도 이때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그냥 빅3가 이때 다 나왔다. 국풍 81.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그래서 1970년대에 제정된 거를 요때 83년도에 개정을 했다. 요 내용. 요거는요.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교재.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연도니까. 우리가 이제 53페이지 5번에 보시면 복지 증진의 책임이 국가 지자체에 있음을 명문화하였고 그 전에는 명문화 거의 안 했다는 거죠. 드디어 명문화하였고 기존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 개정됐다. 요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이렇게 했지만 아예 그냥 자격증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 규정 용어를 최초로 쓴 건 언제다? 83년이라는 거죠. 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이 개정될 때 83년 개정될 때 요때 사회복지사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83년도부터. 시험도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처음으로 도입되고 사회복지사 용어로 쓴 건 언제다? 83년. 그래서 형광펜으로 치고 꼭이라 쓴 거예요. 다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그때는 이제 1급, 2급, 3급까지 있었죠. 3급까지. 예.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사회복지사 용어로 처음 쓴 거. 뭐다? 요때다. 요때. 다음. 국민연금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73년이었죠. 국민복지연금법이 1차, 2차 오이셨고 어떤 정치적인 격동기를 거쳐서 86년대에 와서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전부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최저임금법. 요즘 이제 그 이슈화되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라서 저기 최근에 제정된 거 아니에요? 무슨 1990년대 2000 아니에요. 86년도에 벌써 요 연금이랑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대학생분들을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데 깜짝 놀래요. 교수님 최저임금법이 되게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되게 선진법이라니까. 장애인복지법 아까 얘기했죠. 그럼 기존에 있던 심신 장애자복지법 대신에 용어가 바뀌면서 전부 개정된 거죠. 장애인복지법 89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년대 와서 고용보험법 93년.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 95년.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까요? 요 사회보장기본법 만들 때 발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 초선이었는데 그분이 요거 같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법 만들었는 거죠.
가끔씩 제가 어디 유세 때 봤더니 사회보장 기본법 만들 때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 요거 잘 나오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회자가 없죠? 회자가 없으면 7이에요. 회자가 없으면. 다시 한번. 모금법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막, 저도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막 악의 다툼이에요.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난립되어 있던 그거를 COS처럼 등록제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모금을 하자고 했더니, 서로 아주 그냥, 그래갖고, 그 다음 연도에 바꿔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개정을 해요. 그게 바로 여기 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복지 의견 조정해갖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으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여기 이제 드디어 회자가 들어가요. 모금회법. 요게 그 다음 연도인 98년도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모금자 들어가면 7이고 모금이 먼저 나오고 회자가 그 다음 역인 98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국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1961년에 제정된 순서대로 할까요? 1944년 조선구원령, 1961년 생활보호법, 생활이 먼저라고 그랬죠. 1순위. 그리고 그 법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되고 드디어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에 제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IMF. 장애인복지법 역시 99년대 이름은 그대로 쓰고 다시 싹 다 바꿉니다. 전부 개정. 그냥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 역시 IMF 터지고 나서 기존에 있던 의료보험법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주의 방식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역시 극렬하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이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이 반포대교에서 투신해버렸어요. 그 박태영 전남지사였는데 그래갖고 전남지사 하시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건강보험 공대이사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서로 이권 막 서로 막 진짜 화염병 집어 던지고 막 뉴스 그때 당시에 그러더니 그 잠수기 밑에서 그래갖고 그 상고 끝에 나온 게 바로 요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쉽게 된 게 아니죠. 근데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법이 나올 때는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라야 그 법이 나오는 거라고. 그죠? 2000년대 들어와서 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게 없네. 자, 잠깐만 보시면 우리 교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요 앞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여기 있었네. 요 사회복지.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1997년이에요. 구질구질하니까 이때 대대적으로 바꿔요. 사회복지사업법을. 그러니까 83년도에도 바꿨지만 이때 대대적으로 바꿔요. 구질구질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요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 개. 진짜 중요한 건 얘예요. 97년도. 첫 번째. 허가제에서 공무원들이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허가제에서 야, 요건만 맞으면 도장 찍어줘. 신고제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이때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겠다고 공지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유예기간 주고 보게 된 거죠. 1급 시험. 그전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대학원 나오면 그냥 줬어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1급. 대학교를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무조건 봐야 돼요. 시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평가제. 그동안에 시설평가제 유명무실하고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하는 시설평가제, 사회복지시설평가제. 그래서 유예기간 주고 99년 서울시를 필두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년께 중요합니다. 요거. 내용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2000년대 와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되고 원래 정신보건법은요 95년이에요. 정신보건법은 1995년. 요것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글자가 이상하네.
정신보건법은 1990 사회보장기본법 만들어진 시기 요때 제정됐다. 정신보건법.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는 1995년이다. 모금회법 일부 개정. 모금회법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98년. 요건 지금 개정인 겁니다. 의료급여법 2001년. 그럼 그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77년도 유명무실한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뒤에 가서 제가 사회보장법 할 때요.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연도랑 같이 말씀을 좀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이고, 모부자 복지법. 요거 외우셔야 돼요. 2002년. 그래서 둘이죠? 둘. 모부자. 둘. 2002년. 신기하게 외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영유아보호법 있어요. 영유아보호법. 영유아보호법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외운다? 유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91년. 교수님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유아랍니까? 진짜. 근데요, 신기하게 외워져요. 제가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 써먹어봤어요. 신기하게 외워져요. 영유아보호법 몇 년? 유아 91년. 신기하게 외워진다니까.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요때 대구시 어디 무슨 동에요. 장애인 어린이가 아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대한민국. 아니 어떻게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어떻게 어린이가 그것도 광역시 대도시에서 어떻게 아사를 하냐는 거야. 아사를. 굶어 죽냔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봤더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을 요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터지죠. 송파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기초노령연금법 2007년. 요게 이제 노령자가 빠지고 요게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어요. 기초연금법으로. 이것도 애누법이 뭐냐? 요때 1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20만 원으로 올라요. 지금은 이제 30만 원인데 2배 됐죠? 10만 원. 그러니까 7이 14, 2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기초노령 7. 2007년 그때 10만 원 줬어. 근데 2014년 기초연금법 20만 원 올랐어. 이렇게 2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있어요. 한부모 가족지원법. 그럼 요 앞에 모법이 뭐냐? 아까 뭐 있었죠? 요거 2002년 모부자복지법. 이 법이 폐지되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바뀌어요. 요게 2008년이에요. 2008년. 죄송합니다. 2007년이에요. 죄송합니다. 요게 2007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7년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항상 우리 식구가 먼저잖아요. 항상 내국인이 먼저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국인 먼저 하고 내국인 그 다음에 다른 나라까지 포함시키는 다문화. 항상 이게 맞아요. 아니 내 새끼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먼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니까 항상 가정부터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내국인 먼저 한부모 2007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텀 갖지 말고 그 다음 년 바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해외 이주 여성까지 포함하는 다문화. 요게 2008년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다문화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법 2010년.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앞에 두 글자가 빠졌죠. 중증 장애인연금이에요.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증은 장애 수당이고요. 장애 수당은 두 개.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보호 수당. 그 다음에 중증이 장애인 연금이에요. 18세부터 60세까지. 대신에 30%는 제외한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앞전에 했던 거를 여기도 장애인 복지법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둘이 꽝 부닥쳤어요. 그럼 어떤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2번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특별법 개념이니까. 재미지 않습니까? 예? 법제는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암기도 되고 시험 문제 풀더니 쫄쫄 잘 풀고 그럼 스트레스 받는 법제론에서 점수 잘 나오는 법제론이 되는 거고 기초연금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그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에 개정이 되는데 요것도 어떤 게 요거 봐야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2000년대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16번. 그래서 최저 생계비 대신에 최저 보장 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요거 몇 줄치 돼요?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했다. 요게 시험제 잘 나와요. 지금은 기준 중위, 그전에는 뭐 있어요? 기준 평균 소득인가 뭐 중간 소득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때부터 기준 중위 소득 석차를 매기고 딱 중간에 있는 요 소득 수준 요걸 본다는 거죠. 중위 수준. 시험 문제 기준 중위 소득을 도입한 거는 뭐다? 바로 요 연도 2014년이다. 이렇게 숙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014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and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관됐어요. 바로 이 법으로. 다시 한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건 지금은 사회복지 사업법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약칭 사회보장 급여법으로 이관됐다. 요게 2014년이에요. 2014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95년도에 정신보건법 있었죠. 요게 이제 2016년도에 와서 정신건강증진법, 약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됐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법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이관된 거고 그리고 요거는 폐지가 되고 용어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아동수당법. 요거는 참고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아동수당법 2018년.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